아들을. 엄마, 어젯밤에도 또 화장실 때문에 깨셨죠? 새벽 2시쯤 눈이 떠지면서 또구나 하셨을 거예요. 아빠 깨실까봐 이불 살살 젖히고 조심조심 발끝으로 걸어가다가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 부딪히고 화장실 문소리 안 나게 천천히 닫으시고 그렇게 다녀와서 다시 누웠는데 잠이 안 오시죠? 옆에서 아빠는 코 골고 계시는데 엄마만 천장 보면서 시계 초침 소리 듣고 계시죠? 발끝은 차갑고 이불은 벌써 식어버렸고요. 그러다 겨우 잠들었는데 또 새벽 4시쯤 되면 또 마려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르겠고 온종일 피곤하시죠.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봐 하고 체념하셨을 거예요.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엄마,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밤마다 깨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엄마,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변한 건데 생활 습관은 예전 그대로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밤마다 깨는 그 이유, 그리고 낮엔 뭘 먹고 저녁엔 뭘 줄이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딱 7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매일 전화로 체크해 드릴게요. 먼저 왜 밤에 자꾸 깨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리듬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호르몬이에요.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에 확 늘어나서 자는 동안 화장실 안 가도 되게 해줬거든요. 비유하자면요, 밤이 되면 자동으로 수도 밸브가 잠기는 거예요. 낮에는 물이 콸콸 나오다가 밤 10시쯤 되면 밸브가 조여져서 물이 조금씩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는 동안 화장실 안 가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밤낮 구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밸브가 헐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처럼 방광이 차는 거예요. 이게 나이 탓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전해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잃으면 수분 조절이 안 돼요. 특히 저녁에 짠 국물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이 늘어나요. 된장찌개 국물, 김치찌개 국물, 라면 국물 한 그릇 쭉 드시면요, 몸이 어머 짜다 하면서 그걸 희석시키려고 물을 더 잡아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장은 계속 일을 하니까 결국 밤에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짜게 드시면 밤새 목도 마르고 수분도 많이 나가고 결국 화장실 가게 되는 거죠. 동시에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하고 방광도 예민해져요. 방광이 긴장하면 조금만 차도 이제 가야 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참을 수 있는데 긴장하고 있으니까 참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녁 짠 국물만 줄여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방광이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카페인을 많이 드시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방광 근육이 긴장해요. 예를 들면요, 엄마가 낮에 커피 2잔 드시고 오후에 녹차 1잔 드시고 저녁에 또 커피 1잔 드시면요, 카페인이 계속 방광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광이 조금만 차도 빨리 가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걱정이 많거나 긴장하시면 밤에도 근육이 안 풀려요. 방광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긴장한 채로 자면 조금만 차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꾸 깨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엄마, 낮에 이것 좀 챙기세요. 저녁에 이건 좀 줄이세요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몸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략은 간단해요. 3단계예요. 첫째, 저녁엔 줄이는 거예요. 수분, 카페인, 짠 국물. 이 3가지만 줄여도 밤이 확 달라져요. 수도꼭지를 미리 조금씩 잠그는 거예요. 둘째, 낮엔 채워주는 거예요. 칼륨, 마그네슘 같은 걸 낮 시간에 챙겨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바나나가 대표적이에요. 낮에 몸의 저장고를 채워두는 거예요. 셋째, 잠들기 전엔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흡이랑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방광도 긴장이 풀려요. 밸브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3가지를 조합해야 효과가 나요. 저녁에 줄이기만 하면 낮에 탈수될 수 있고, 낮에 채우기만 하면 저녁에 넘칠 수 있고, 이완만 하면 근본 원인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익혀가시면 돼요.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요. 진짜예요. 먼저 낮에 뭘 먹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엄마, 바나나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밤에 드시기보단 낮 간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랑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40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나트륨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저녁에 짠 거 드셔서 나트륨이 높아지면 낮에 드신 칼륨이 그걸 조절해주는 거예요. 시소처럼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부기도 덜하고 밤에 소변도 덜 마려워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방광도 근육이거든요. 방광이 긴장하면 조금만 차도 가고 싶어지는데 마그네슘이 그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펴는 것처럼요. 근육이 풀리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게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에 도움을 줘요. 낮에 먹은 게 밤까지 이어지는 거죠. 마치 씨앗 심으면 나중에 꽃이 피는 것처럼요. 그런데 밤에 바나나를 드시면요, 당이 들어가고 소화도 시켜야 하니까 오히려 부담이 돼요. 자려고 누웠는데 몸은 소화하느라 일을 하는 거예요. 혈당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낮에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낮에 드시면 활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산책 가시거나 집안일 하시면서 당도 소모되고 칼륨이랑 마그네슘은 몸에 저장됐다가 저녁부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1개만 드세요. 당이 걱정되시면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시간은 오전 10시쯤이나 오후 3시쯤 간식 시간이 좋아요. 산책 가시기 전에 드시면 에너지도 생기고 산책 다녀오시면서 소화도 되고 딱 좋아요. 반 개만 드실 때는요, 나머지 반은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다음날 드실 수 있어요. 갈변 방지하려면 레몬즙 살짝 뿌려두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약을 드신다면 꼭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특히 AC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같은 혈압약은 칼륨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요. 바나나를 많이 드시면 칼륨이 너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약 종류에 따라서는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여쭤보세요. 바나나 말고도 좋은 게 있어요. 고구마 반개, 시금치 한 줌,
아보카도 4분의 1개, 아몬드 10알 정도. 이런 것들도 칼륨이랑 마그네슘이 많아요. 귤이나 키위도 좋아요. 키위는 특히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낮에 1개 드시면 밤에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견과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로 낮에 챙겨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낮 시간대에 드시는 거예요. 엄마, 만약 당이 걱정되시면 바나나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그냥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 나중엔 큰 변화를 만들어요. 이제 저녁 루틴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엄마, 저녁 7시쯤까지만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그 이후엔 조금만 드세요. 목이 마르시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요. 한 모금, 2모금 정도만요. 왜냐하면요,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시면 그게 다 방광으로 가거든요. 물 1컵 드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후에 방광에 도착해요. 저녁 8시에 물 1컵 드시면 밤 10시쯤 방광이 차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주무시니까 새벽에 깨는 거죠. 밤에 물탱크를 너무 채워놓으면 새벽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엔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낮에는 충분히 드셔도 돼요. 오전에 2잔, 오후에 2잔 이렇게 나눠 드시면 하루 물 섭취는 충분해요. 갈증 느끼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세요. 그러면 갈증도 해소되고 물 양도 적게 드실 수 있어요. 커피, 녹차, 홍차, 맥주 이런 건 오후 3시까지만 드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소변을 더 만들어요. 그리고 방광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카페인은 오래 남아요. 저녁 늦게 마시면 밤까지 각성이 이어져요. 저녁에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실 확률이 확 높아져요. 그리고 잠도 얕아지고요. 얕은 잠을 자면 방광 신호를 더 잘 느끼게 돼요. 맥주도 조심하셔야 돼요. 알코올 자체가 이뇨 작용을 하거든요. 저녁에 맥주 1잔 드시면 밤에 2-3번 깨실 수 있어요. 정 드시고 싶으면 저녁 식사 때 1잔만, 그것도 물이랑 번갈아 드세요. 국물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녁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드시잖아요. 국물 1그릇 쭉 드시면 그게 다 수분이에요. 게다가 짜면 나트륨까지 늘어나니까 더 문제예요. 국물 1그릇은 사실상 물 1컵과 비슷해요. 나트륨도 많아서 밤에 더 마려울 수 있어요. 국물은 반 공기만 드시고 짠 반찬은 줄이세요. 김치도 조금만, 젓갈도 조금만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줄이세요. 아니면 국물 대신 찌개 건더기만 건져서 밥이랑 비벼 드시는 것도 좋아요. 국물 맛은 건더기에 다 배어 있거든요. 취침 2시간 전엔 물, 카페인, 짠 국물 3컷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부터는 이 3가지를 줄이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지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엄마, 소금물 같은 특별한 음료는 권하지 않아요. 염분이 늘면 오히려 갈증과 밤뇨가 심해질 수 있어요. 깨끗한 물을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잠들기 전 루틴도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엄마, 화장실 다녀오신 뒤에 바로 누우시지 말고요. 한 번 더 가보세요. 더블 보이드라고 하는데요. 보고 나서 30초쯤 있다가 한 번 더 가보는 거예요. 처음엔 안 나올 것 같아도요. 조금 기다리면 또 나와요.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비워두면 밤에 덜 마려워요. 첫 번째 보고 나서 세면대에서 손 씻고 물 1모금 입에 머금었다가 뱉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0초 정도 지나요. 그때 다시 가보시면 조금 더 나와요.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이것만으로도 밤에 한 번 덜 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이렇게 10번만 해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코로 천천히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내쉴 때는 입으로 길게 배가 들어가게 하세요. 후 하고 소리 내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몸이 릴렉스 모드로 들어가요.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근육도 이완되고 방광도 긴장이 풀려요. 긴장한 방광은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는데 이완된 방광은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이완만 잘해도 밤에 한 번은 덜 깨실 수 있어요. 스트레칭도 좋아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거예요. 종아리 스트레칭은요,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발바닥 쪽으로 밀었다가 10번씩만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풀려요. 무릎 스트레칭은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펴고 한쪽씩 5번씩만 해보세요. 골반 근처 근육이 풀려요. 골반저 근육은요, 소변 참는 것처럼 아래쪽을 조였다가 5초 있다가 풀고 이걸 5번만 해보세요. 방광 주변 근육이 강화돼요. 근육이 긴장하면 방광도 긴장하거든요. 근육을 풀어주면 방광도 편안해져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더우면 땀이 나고 그러면 또 물을 찾게 돼요. 갈증 느끼면 물 마시게 되고 그러면 밤에 또 깨는 거죠. 시원한 온도에서 이불 덮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딱 시원하게요. 불빛도 최대한 낮추고 화면은 멀리 두세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 깊은 잠을 도와줘요. 이렇게 몸이 릴렉스 되면 방광도 조용해져요.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실제 사례 몇 개 들려드릴게요. 다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홍제동 마트 앞에 계시는 이모님 있잖아요. 73이신데요. 그분이 밤에 2-3번씩 깨셔서 힘들어 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아프고 낮에는 졸리고 그래서 낮잠 자면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녁 국물 반으로 줄여보세요 했더니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셨어요. 근데 일주일만 해보시자고 했죠.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도 조금만 드시고 된장찌개 국물도 반만 드시고 그랬더니 사흘째부터 변화가 느껴지시더래요. 밤에 2번만 깨시게 됐대요. 일주일 지나니까 1번으로 줄었고요.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지금은 1달 넘게 지켜서 습관이 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시다고 하세요. 국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빠 친구 박 선생님도요. 71인데 커피를 하루에 4잔씩 드셨대요. 아침에 1잔, 점심 후에 1잔, 오후에 1잔, 저녁 식사 후에 또 1잔. 그러니까 밤에 3번씩 깨시는 거예요. 그걸 2잔으로 줄이고 오후 3시 이후엔 안 드시고 대신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5분 정도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밤에 1번으로 줄었대요. 지금은 오후엔 물만 드시고 저녁 산책을 꾸준히 하세요. 우리 아파트 10동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요. 69이신데 바나나 반 개를 낮에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밤에 간식으로 드셨거든요. 그걸 오후 3시쯤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밤에 다리에 쥐가 안 나고 소변도 덜 마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마그네슘이 효과를 본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느껴지신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 하세요. 밤에 바나나 드실 때는 소화 부담 때문에 아침에 속이 좀 더부룩했는데 낮에 드시니까 그런 것도 없어졌대요. 경로당 걷기 모임 하시는 분들도요. 다들 밤뇨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수분 컷 2시간 전 원칙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물도 못 마시나 하시면서 반신반의 하셨는데요. 일주일만 해보시자고 했죠.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 저녁 8시부터는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분 중에 8분이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대요. 다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안 했을까 하신대요. 지금은 서로 체크해 주시면서 습관을 지키신대요. 아빠도 최근에 저녁 국물 줄이고 더블 보이드 습관 들이셨잖아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진짜 다르네 하시더라고요. 밤에 2번 깨시던 게 1번으로 줄었고 어떤 날은 아예 안 깨시는 날도 생겼어요. 훨씬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엔 안 깼다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보세요. 국물 줄이기만 해도 변화가 시작돼요.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면 돼요. 엄마, 이건 진짜 쉬워요. 딱 7일만 해봐요. 제가 체크표 만들어 드릴게요. 1일째, 2일째에는 저녁에 물이랑 국물 줄여보세요.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조금만, 국물 반 공기만. 어색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틀만 참아보세요. 오늘 저녁 국물 반으로 줄이셨는지 달력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취감이 생겨요. 3일째, 4일째에는 낮에 바나나 반 개 드셔보세요. 간식으로요. 오후 3시쯤이 좋아요. 산책 가시기 전에 드시면 에너지도 생기고 좋아요. 바나나 드셨으면 달력에 별표 그려보세요. 이틀 연속하면 뿌듯해요. 5일째에는 잠들기 전에 호흡이랑 스트레칭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10번만요. 종아리 주무르고 무릎 돌리고 5분이면 돼요. 오늘 호흡하셨으면 달력에 하트 그려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6일째, 7일째에는 더블 보이드까지 해보세요. 화장실 가시고 30초 후에 한 번 더. 처음엔 어색해도 금방 익숙해져요. 더블 보이드 하셨으면 달력에 체크 표시해보세요.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에 몇 번 깨셨는지,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신지 1점에서 5점으로 체크해보세요. 1점은 전혀 안 피곤, 5점은 정말 피곤. 달력에 숫자 써놓으시면 변화가 보여요. 1일째는 4점이었는데 5일째는 2점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요. 숫자로 보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 관리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증상이 심하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꼭 의사 선생님께 상의하세요. 갑자기 밤뇨가 심해지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혈뇨가 보이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특히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 당뇨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해 양과 시간을 조절하세요. 당뇨 있으시면 과일 섭취량도 조절하셔야 하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칼륨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 지시 먼저 따르시고 생활 습관은 그 안에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흘 만에 효과 보시고 어떤 분은 2주일 걸리고 어떤 분은 한 달 걸리고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대부분 좋아지세요. 완전히 안 깨시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근데 3번 깨시던 게 한 번으로 줄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그 정도만 되어도 성공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핵심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저녁엔 물, 카페인, 짠 국물 줄이기. 취침 2시간 전부터 3가지 다 줄이세요. 특히 짠 국물이 중요해요. 둘째, 낮엔 바나나 같은 칼륨, 마그네슘 식품 챙기기. 하루 반 개에서 1개, 낮 시간대에 드세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셋째, 잠들기 전엔 호흡,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더블 보이드도 잊지 마시고요. 몸을 이완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밤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저녁에 물탱크 줄이고, 낮에 균형 잡고, 밤엔 몸 이완하고. 이게 다예요. 엄마,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해봐요. 제가 매일 체크할게요. 전화할 때 어젯밤에 몇 번 깨셨어요? 물어볼게요. 국물 반으로 줄이셨어요? 바나나 드셨어요? 호흡하셨어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달력에 표시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별표, 하트 체크. 이렇게 표시하시면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더 뿌듯하실 거예요. 일주일 후에 비교해봐요. 1일째랑 7일째 얼마나 달라졌는지. 밤에 깨는 횟수, 아침 피곤함 다 기록해 두시면 확실히 보여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야, 어젯밤엔 안 깼다 하시길 진짜 바라요. 한 번만 깼네, 이것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잘 주무시는 게 저한테도 제일 큰 선물이거든요. 엄마가 편안하게 주무시면 저도 마음이 편해요. 아침에 전화하면 잘 잤다 하시는 그 목소리 듣고 싶어요. 밤에 깨서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실까봐, 수면 부족으로 낮에 피곤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과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7일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함께 가요. 사랑합니다. 엄마 고마워요.